소설은 1719년 여름과 더불어 끝났다. 다음 겨울에는 다른 것을 읽었다. 어머니의 장서는 끝이 났으므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외할아버지의 장서를 낙으로 삼았다. 다행히도 거기에는 좋은 책들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장서는 사실에 있어 신교의 설교사가 모은 것이었고 게다가 당시 인기가 좋던 학자의 취미와 재치까지 있던 분이었으니까. 러시아의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의 역사, 보시의 세계사론, 플루타크의 위인전, 나니의 베니스의 역사, 오비디우스의 변형기담, 라브리엘의 성격론, 뽕토렐로의 세계, 천체문답, 죽은 사람의 대화, 몰리에르의 몇 권의 책이 아버지의 일하는 방으로 옮겨져서 아버지가 쉬는 동안 나는 매일 책을 아버지에게 읽어드렸다. 나는 그 나이로는 보기 드문 아마 전례가 없을 정도의 취미를 그런 책에 가지고 있었다. 플루타크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책이었다. 쉴 새 없이 그것을 되풀이해 있는 동안 소설병이 약간 고쳐져서 얼마 안 가서는 오롱다뜨나 아르타멘느나 쥐바보다는 아제실라스, 브루투스, 아리스티데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즐거운 독서, 그것을 계기로 아버지와 주고받는 대화, 그러한 것들로부터 저 자유로운 공화주의의 정신과 속박 및 굴종을 참지 못하는 불굴의 교만한 성격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발전시키기에 가장 부적당한 처지에 놓여있던 나는 한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으로 지내온 것이다. 줄곧 로마와 아테네의 마음이 끌려 말하자면 그런 도시가 낳은 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나는 또 조국을 가장 열렬히 사랑한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아버지를 본따 그런 것에 정열을 불태우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나 로마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읽는 전기 속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일찍이 감동을 받았던 불효불굴 대담무쌍한 옛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눈은 빛났고 소리는 거세었다. 그날 세볼라의 모험을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 그의 행동을 흉내내려고 난로 쪽으로 다가가서 그 위에 한쪽 손을 얹어놓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었다. 내게는 7살 위인 형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있었다. 내게로만 지나치게 쏠렸던 애정이 형에게는 약간 등한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등한은 형의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직 방탕을 할 나이도 아닌데 방탕을 즐기게끔 되었다. 그는 다른 주인 집에 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뛰쳐나오고 말았다. 나는 형의 얼굴을 별로 보는 일이 없었다. 형을 정답게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형도 방탕아치고는 퍽 나를 귀여워해 주었다. 나는 지금도 생각이 난다. 어느 땐가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형을 때린 적이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에 뛰어들어 덥석 형을 껴안았다. 이리하여 나는 내 몸으로 형을 감싸고 형이 맞는 것을 내가 대신 맞았다. 그리하여 끝내 그 모양으로 버티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아버지는 내가 소리치며 우는데 질렸던지 아니면 형보다도 내가 맞는 것이 딱했던지 형을 용서하고 말았다. 끝내 형은 말할 수 없이 그릇되어져서 집을 뛰쳐나간 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거디 얼마 있다가 독일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편지는 단 한 장도 보내온 일이 없었다. 그리고는 영영 소식이 끊어졌고 그 까닭으로 나는 외아들이 되어버린 셈이다. 형은 가엾게도 아무렇게나 길러졌지만 나는 그렇지는 않았다. 어느 왕자도 내가 어렸을 때보다 더 소중히 길러진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우상처럼 떠받들려졌지만 신기하게도 언제나 귀염둥이로 대우를 받았고 절대로 응석받이 취급은 받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혼자 거리로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내게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저 환상으로 달리는 기질을 억압할 필요도 만족시킬 필요도 없었다. 그러한 기질을 천성적인 걸로 알지만 실은 하나하나가 다 교육에서 오는 것이다. 내게는 그 나이에 잊기 쉬운 결점이 있었다. 수다장이의 식충이인 데다가 때로는 거짓말을 했다. 과일이며 사탕이며 먹을 것을 훔친 일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결코 사람을 해치거나 귀찮게 굴거나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불쌍한 동물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한 번은 근처에 사는 끌로 아주머니가 설교를 들으러 가고 없는 사이에 그 집 남비에다 오줌을 눈 기억이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터질 것만 같다. 끌로 아주머니는 한마디로 사람은 좋았지만 둘도 없는 잔소리장이었으니 말이다. 짧기는 하나 이상이 사실대로 털어놓은 내가 어린 시절의 한 장난의 전부다. 눈앞에 있는 것은 얌전한 본보기 뿐이고 주위에는 세상에 착한 사람들 뿐이었으니 그런 시기에 내가 어찌 나쁜 인간이 되겠는가. 아버지, 고모, 유모, 친척, 동무들, 이웃 사람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실지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었다. 나도 그들을 사랑했다. 뜻을 어기는 일이나 고집을 부릴 만한 계기 같은 것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래 볼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어느 주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될 때까지 나는 변덕이 어떤 것인가 알지 못했고 단언할 수 있다. 아버지 밑에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며 보내는 시간과 유모를 따라 산책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언제나 고모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의 옆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며 수 놓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고 노래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했다. 그로써 나는 만족했다. 고모의 명랑하고 조용하고 정다운 얼굴 모습, 그런 것들이 내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어서 지금도 그 표정과 눈매와 태도가 눈에 선하다. 그녀의 정다운 이야기의 이모저모가 회상된다. 어떤 옷차림에 어떤 머리를 하고 있었는가 말할 수 있고 당시에 유행한 검은 머리 끝을 양쪽 관자놀이에서 말아 올린 것도 잊혀지지 않는다. 음악에 대한 취미, 아니 오히려 음악에 대한 정열은 이 고모의 덕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뒷날에야 내 마음에 불타올랐다. 고모는 노래의 곡조와 가사를 놀랄 만큼 많이 알고 있었고 아주 곱고 가냘픈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 기질이 빼나고 독신이었던 고모가 영혼에서 우러나는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그녀에게서
그리고 그녀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망상과 슬픔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노래가 내게는 대단한 매력이어서 많은 곡이 언제까지나 내 기억에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잃어버린 오늘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올 정도다. 어릴 때부터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것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매혹과 더불어 회상되곤 한다. 마음의 쓰라림과 몸의 괴로움에 좀 먹이고 늙어 빠진 내가 이미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한 옛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따금 문득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리고 말게 될 줄이야. 곡조라면 별나게 완전히 외고서 자주 입에 올리던 것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뒷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하기는 꼬리 운만은 어렴풋하게나마 머리에 떠오르는데 앞부분과 뒷부분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면 이렇다. 너름나무 그늘의 띠료시스 그 피리 소리 듣기가 안타깝구나. 나는 마을에서 벌써 소문이 나 있다. 양치기와 깊이 사귀면 위험 없이는 장미에는 언제나 가시가 있다. 내 마음이 이 노래에 눈물 겨워지는 그 매력은 대관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은 별로 까닭도 없이 갑자기 밀려드는 기분으로 도무지 잡혀지지가 않는다. 어쨌든 눈물 때문에 중단됨이 없이 이것을 끝까지 부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 가사의 뒷부분을 지금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몇 번이나 편지로 파리에 물어볼까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그리운 시종 고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 노래의 곡조를 생각해내려고 할 때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틀림없이 흐려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이 내가 인생에서 문을 나선 최초의 감정이었다. 이리하여 저 오만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연약하면서도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이 내 속에 형성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한 마음과 성격은 항상 나약과 용기와의 사이, 방종과 득행과의 사이를 떠다니면서 어디까지나 나를 자기 모순에 빠지게 했고 금욕과 향락, 쾌락과 절제, 그 어느 쪽에도 나를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